있습니다만 혹시 손주나 손전화를 끄시지 않으신 분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 또 시청이랑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보관에 마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주제 발표는 제가 정해드리는 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안 된다. 제가 지금 보이스라이드에서 이렇게 나오고 컴퓨터 보실 분 계십니까? 박원순 자꾸 봐주시죠. 이거 보고 다 알아요. 아니 지금 고장났다. 첫째 주제 발표는 홍익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 발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까 회장님 인사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홍익인간과 개천의 그 잘못된 그런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홍익과 개천을 단군 인형으로 그려왔습니다만 이제는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역사 박사이자 사단법인 함대달 박진학 이사님께서 4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담론회를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담론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히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담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진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합니다. 네. 오늘 홍익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담론회를 5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학술대회 취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이 겨울기후나 토인비 등이 이게 분명히 새로운 세상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구체적인 현실에 보관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냐 하니까 제가 대강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글도 읽고 해보니까 결국은 홍익인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구체적인 뭐 철학이랄까 논리라든가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바로 잡아보자 하는 실마리를 만들고자 오늘 학술대회를 한 겁니다. 우선 지금 홍익인간의 이념에 있던 혼란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조당군의 건국이 이념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점도 있죠. 환웅이 얘기한 것이고, 환웅이 개천할 때 그대로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당군이 국조냐? 삼국 유사는 당군 국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삼위태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자가 이게 좀 다르거든요. 태백산 백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태백산에 내려왔다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김종서라는 박사는 넓은 평원, 즉 세가 산면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넓은 평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공론이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군이 고조선 건국일이래요. 그런데 환웅이 개천한 날이냐? 그래서 우리 박정호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날 말씀하신 게 개천절하고 개천일하고 건국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날짜가 같은 10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개천절이라고 할 때하고 건국절이라고 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요,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신세를 열었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당군이 건국을 해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완전히 일본식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홍익인간할 때 인간을 한문에서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그냥 사람 인자 하나만 쓰면 되지 인간이라고 쓰지 않는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경우도 있긴 있다고 이제 한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 인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인지.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유한은 다스렸다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단체에서는 또 이화세계라고도 씁니다. 삼국 유사에는 분명히 제세유화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홍익사회 이래가지고 홍익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원래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개인 사진 때문에 못 나온 오재일 박사 같은 경우도 홍익 경제론을 갖고 얘기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걸 아예 잘못 해석된 요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바탕에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 실현 발언도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담론을 했던 겁니다. 자, 담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1차, 2차, 3차, 3차에서 5주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토론하고 분량했던 것은 요 3회였고요. 마지막에 학술대회 문제 얘기했고 처음에는 진행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 토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확대 해석은 우리가 가정한 배제하자. 근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실제 어느 책에, 옛날 어느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걸 갖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우리가 좀 유의하기로 해서 담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홍익인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삼위태백이 홍익이 얼마나 하도록 해서 나오거든. 그 시대, 그 상황, 그 다음 그 당시에 인류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마 여러분들, 역사하다고 하신 분들 알고 삼국사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병화시대 얼음이 녹기 한 12,000년 전쯤 됩니다. 그때부터 기온이 점점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바로 환웅이 내려올 요 시기까지, 즉 한 6,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지금 같은 기온이 되었다. 이렇게 지질학자들하고 상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요. 남녀 결합이 잦아지나 봐요. 아기를 많이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 토지나 그런 게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량난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때였다 하는 걸 전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웅이 내려와서 이제 실천했는 내용을 쭉 보면은 뭐였느냐, 뭘 하라고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쭉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그 뒤에 우리 역사도 또 그 방향으로 추진했을 테니까, 그것을 실천했을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세유화라고 보자. 그런데 뭐 당군 때 8조 군법도 있고, 우리 때 이도여치라는 말도 나오고, 신라 때 화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조선 왕조 때 와가지고 한글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과 연결될 것이다. 홍익인간이 전혀 따로따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생각의 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원초적 사유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만들어질 때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홍익인간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당군사화에 나옵니다. 신과 동물과 사람이 핏줄로 연결되는 희한한 거죠. 그걸 우리가 책에서 현묘하다 그러죠. 아주 현묘한 어우러짐의 관계를 표현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창세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고친 거가 아니고 다른 건데 그런데 요거 저 마고신화 구도지에 나오는 마고신화입니다. 빛과 소리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마고가 그렇게 허달성을 실단 천수에 딱 때리니까 기, 화, 수, 토라고 하는 4가지 물질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사실은 조화가 돼서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나옵니다. 뭐 누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지고 사람이 남자 각기 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화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창세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경제는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지, 인, 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그 전체적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뜻하고도 연관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가짜야. 연결되어야지 홍익인간이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전통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 문화와도 역시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입니다. 제사가 좀 유교에서 온 걸로 이런 잘못 생각하는 분들 많이 제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왜? 태백 증언에 보면은, 이하의 태백 증언에 보면은 제사 위일. 제사는 하나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딱 기록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데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나면 반드시 음주 가무가 들어갑니다. 술 마시는 거. 왜요? 술 마시는 것이 단합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우리들이요. 우리 말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우리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위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위가 아닙니다. 위는 복수입니다. 우리는 단수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가족 그러면 몇 사람이 가족인데 패밀리라는 건 단수죠. 똑같습니다. 우리라는 것도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집단을 얘기하는 단수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라는 이 문화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이름도 한국 이름 다 한국 이름 다 짓고 한 그 양반인데 우리라는 말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발효음식, 건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한자의 어휘입니다. 이것이 일본과 우리가 한자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중에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해석했다 그러면 늘 인간이 이렇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사적으로 좀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인류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왜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범 돌아가셨죠. 박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렇게 왔냐? 우주의 본성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주의 본성은 하나인데 자꾸 둘인 것처럼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 다음 세계 석학들이 예언을 했죠. 이런 사회가 돌아온다는 거죠. 경쟁이 아닌 하나됨의 사회가 온다. 하나됨이라는 게 뭡니까? 경쟁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되는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날이 올 때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이 될 것이다. 된다 하다고 확신한다. 1971년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 다음 겨루교 신부는 77년도에 방한했을 때 홍익인간 이념은 21세기 인류 보사성이라고 얘기했고요. 루도르 슈타인은 20세기 초반까지 같이 살았던 분인데 아주 예언가로 유명하죠. 새 삶을 앞으로 인류의 삶이 새롭게 돌아가는데 그 새 삶을 결정할 원형을 제시하는 민족이 우리다는 거죠. 다른 선생님도 어쨌든 새로운 정신무기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새로운 문명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문명, 새 삶의 양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 지금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대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필수 고려사 그걸 지금 또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선 외국 당군사화는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국 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황인이 혹은 한국의 재석이 3.1태백을 내리다 보니까 홍익인간을 할만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썼던 늘 인간을 이렇게 할만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근데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제왕궁기에도 이런 얘기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중에는 세종실록에도 있는데 세종실록에는 홍익인간 단위가 안 나옵니다. 단종실록에는 이렇게 똑같이 홍익인간 단어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세종실록에는 보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응제시주에도 자주 애들 없고 여기에요. 징주라고 해서 자기 그 손자가
손자인가요? 이 양반이 성대는 보면은 앞에 삼국 유사들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뒤에 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홍익인간 단어가 이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조선 초기 일부 기록하고 당군교 기록에는 당군교 대종교 책에는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면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만 지라 쫙 해서 내려왔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종선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삼면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크게 들어간 넓은 평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산정은 그 뒤에 가필됐다. 산정에서 내려와가지고 삼천구리가 산정에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나라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것을 신단수에 밑에 내려왔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땅에 신단을 세우고 이 말은 나라를 세웠다. 그 이름이 신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뭐 종합적으로 보세요. 보면 전체 이렇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는 한국, 신수, 조선을 이어주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니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말을 한 사람은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당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삼위태백도 이건 지형하고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식량 부족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면 넓은 공간도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개천한 사람은 개천이라는 걸 어떻게 볼까 다른데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부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국조라고 그러니까 처음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국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처음 나라 연 사람은 환웅입니다. 따라서 당군이 국조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당군 조선이 최초의 국가도 아니고 따라서 당군이 국조가 아니고 환웅이 국조라고 해야 된다. 또 개천한 사람도 환웅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웅이 주관을 해서 이제 제세이화했다. 이 주관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제세이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렸다고 하면은 환웅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다스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홍익인간 안 해야 됩니까? 국민들도 같이 홍익을 해야죠. 그러면 세상에 있으면서 위치대로 되도록 실천했다. 아주 굉장히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과서 내용이라든가 교육부의 내용이 완전히 이 사전 내용과 다르다. 전반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유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했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화백제도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건건팔조 남을 하나로 의우를 지려면요 남을 해하면은 의우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우를 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강력하게 처벌했어요. 남을 재산을 뺏는다든가 사람 목숨을 뺏는다 하는 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태왕비에 보이는 호태왕이 둘째 아들 유리한테 얘기한 게 이도 이제 도에 따라서 정신해라 하는 거 굉장히 사람을 다스리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요거 참 제일 저는 참 귀중하게 생각하는 기록입니다. 중국 기록이 나오는데 백제에서 세계에서 최초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재산을 선발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적고 누구를 해가지고 사람 이름만 딱 적어가지고 정사안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비밀투표고 무기명입니다. 이번 무기투표 세계에서 처음 한 사람은 우리 백제 사람들입니다. 기록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래사상 문화적 창조적 수용이 있습니다. 이게 유불도교가 원래 인도나 중국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 유교, 한국 불교, 한국 도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성당의 이산명론, 의의 신문, 화쟁론, 또 실천불교, 이기묘학론 이런 뭡니까?
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게 두 개냐 하는데 두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서 합치했다. 이런 논리가 있는 유교 학자들이 이것도 역시 홍익인간과 관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은 굉장히 일찍부터 열려져 있었고요. 오늘 나중에 그 발표를 할 우리 서희정 선생님 와서 발표하겠지만은 고조선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국가에서 돌보는 정책이 시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표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균주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당연히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하고 홍익인간 역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아주 건국 강령이 됐고, 41년도에 건국 강령으로 들어갔고요. 45년도에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년도에 교육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법, 그 당시에 제1조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헌법 정문에 홍익인간을 넣자 하는 주장을 1997년에 모 국회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어떻게 됐다 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홍익인간 제세 이화를 우리 헌법 정문에 포함시켜라 하는 주장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바른 의미입니다.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실현하는 방법이 나옵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리 민족 고유의 생각이 들어가고 맞아야 된다. 민족 창세신화 아마도 말씀드렸고, 당구신화도 말씀드렸고, 전부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요 말에 우리 말고 또 하나 있죠. 한이라는 단에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이 있고요. 많다라는 뜻이 있고요. 의림진작. 여기 한 30명 모였을 때 한이라는 것은 의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정성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밤중이다. 지금 한낮이네. 중간을 뜻합니다. 가운데 중자 중간을 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히 재밌는 거는 하나라는 의미하고 많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한 단어 안에. 이런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국민정음도 이렇게 조선, 종성이 어우러져서 종합적, 이거 어우러진 아주 종합적 음성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종합형인데요. 이놈을 요즘 컴퓨터에서 완성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완성형으로 만들면 뭡니까 이거 그건 뭐라 그럽니까? 공간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면 원성이 글자를 다 만들어 놔야 되니까. 지금 아마 뭐 18,000자가 만들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이 요 음소만 갖다 넣어놓고 조합되게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가 고쳐야 돼. 그런 이런 생각의 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나는 뭐 우주자연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봤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한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 세상에, 이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을 철학적인 사유로 보면 한철학이고, 인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홍익인간 제세이고, 수레와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풍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진짜 재밌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뭐,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회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골프 잘 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골프 잘 칩니까? 왜 우리나라 여자들 골프 잘 치느냐고요? 그걸 알아야 대응을 하고 우리가 더 잘 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홍익인간 정서를 보거든요. 홍익인간은 결국은 감입니다. 골프 감이죠. 힘 갖고 절대 안 됩니다. 병아리 감별사, 이게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니까 재밌잖아요. 이 병아리를 탁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암놈 이렇게 던져요. 우리나라 병아리 감별사가. 그래서, 저거 우리도 좀, 영국 건데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선생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2년 훈련을 시켰는데요. 확률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감별사는 98%. 왜요? 짚는 순간에 안 맞는지 숨는지 아는 겁니다. 이 손감으로요. 이게 우리가 타고난 건데 이거 누가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소질이 있다는 거죠. 요거하고 홍익인간은 분명히 연결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너와 나는 경제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한덩이다. 우리라고 하는 한덩이다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그때 뭐 담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천부경도 우리 원초적 사유책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 천부경이 있고요, 이 전자 천부경이 있고 서걸 천부경이라고 한문으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련 생각은 뭐냐면 천부경을 언제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군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11세 당군이 탁 있습니다. 3월에 산에 남쪽에서 술감수를 가지고 삼층에 제사를 올리고 그날 밤 특히 널리 술을 하시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술잔을 돌려가며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관람하셨다. 이 자리가 끝나자 마침내 누각에 오르셔서 천부경에 대해서 논하시고 삼육을 강의했다. 자, 일단 술 먹고 술 미래가지고요. 그러고 저기 재밌는 거 구경했다는 거 뭐 제주도 구경했다면 서커스 뭐 이런 거 구경한 겁니다. 노래도 같이 부르고요. 왜 그랬느냐? 거기서 무슨 뭐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철학적 강의를 했겠습니까? 술 얘기놓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뭐 제가 알고 그 담론에서 쭉 얘기 나온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 공감을 했습니다. 어울리게 하는,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수단이었다. 술도, 노래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크게 얘기하겠습니까? 큰 철학적인 얘기, 수련에 대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통 문화 속의 홍익인간입니다. 이건 아까 맛을 조금 더 했습니다. 제사 단합잔치입니다. 천제도 있고, 마을잔치도 있고, 집안 제사도 있습니다. 이건 각각 집안 단합, 마을 단합. 자, 이거는 국가의 단합이죠. 잔치와 음주 가무를 뭐 10일씩, 열흘씩 했다, 일주일씩 했다, 3일 했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사설뿐만 아니라 중국 사설에 많이 나옵니다. 왜 음주 가무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신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신바람이 나잖아요. 술 먹고 나면 우리 친구들끼리 둘이 싸우다가요. 우리가 가서 야야 우리 저 모여가지고 회포 한번 풀자. 그래가지고 가서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다 보면 둘이 어깨동무하고 나옵니다. 화해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바로 술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어른이라고 야 여기는 어른도 없나? 이 방 안에 어른이 누굽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죠. 누가 어른입니까? 어울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울리기를 잘해야 돼요. 어울리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잘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렇게 잘 어울리도록 만드는 어울리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즉 어른은 리더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들 보통 뭐 햄버거 하나만 가지고 밥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는요 국, 밥, 김치, 장, 된장, 고추장 있어야지 밥입니다. 그게 하나의 식사입니다. 어우러지지 않고 하나만 갖고는 식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저에게 한복을 요즘 입고 있습니다만 이 한복이요 3차원, 4차원 공간을 3차원에 실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인사의 장경각이라든가 석굴암, 불구사의 석굴암 그 당시에 최현대의 미국, 독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원산 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경각 같은 경우는 허물라고 그랬어요. 허물라 그랬는데 누가 이것을 막았느냐? 지금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이병도
선생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도 좋아서 고마워서 얘기를 했더니 딱 이병도 말 나오자 딱 제하고 끊어버렸어요. 내가 자기가 이병도 아들이라는 걸 아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는데 하여튼 그분 때문에 장경각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서양시를 보면 다 무너져가는 집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에 쥐가 안 들어갑니다. 새도 안 달아 들어갑니다. 나비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그 이끼가 끼었던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끼도 안 끼었어요. 현대과학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 풀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용서 명상을 제가 왜 했느냐면 제가 암이 걸려서 위암이 17년 전에 근데 용서 명상 갖고 2달 만에 나와버려서 2달 만에 똑같은 병원에 가가지고 똑같은 의사가 똑같이 위내시경을 했는데 걸렸어요. 또 2달 후에, 2달 후에, 2달 후에 그래가지고 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지금까지 매년 위내시경을 하는데 없습니다. 그럼 오진 아니냐? 그럼 오진 해가지고 남국 위장 자르려고 그래요? 의사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죠. 진짜 오진 가능성이 있느냐? 제 동생 하나하고 저랑 둘이가 의사라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조직검사는 한 군데에서 조직검사 해가지고 받았어. 그것을 해석하는 거는 병원마다 다른데 혼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암이다 아니다 하고 이견이 막 나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100% 암이다 하고 다 암이라고 판단했으면은 맞습니다. 형님 경우는 다 암이라고 했다는 거는 많은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게 저는 용서 명성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게 왜요? 싸우지 않고 다시 하나 되잖아요. 원래 같이 하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삼성 문화 잘 압니다. 세바소, 삼조고, 뭐 삼재분, 삼재고, 삼박자. 여러분 우리 민요들이 다 삼박자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의 이 빈민교육, 아까는 이제 정책적으로 빈민교육을 했던 나중에 우리 저 세희정 씨가 발표를 하겠지만은 부자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최부자라든가 제주도에 있던 우리 만갑 기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생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불이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여자 배우님들 와가지고 또 자원봉사 돈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밥값을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어울림의 수단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법사입니다. 사전을요, 오만 사전 찾아봤어요. 중국 사전, 일본 사전, 우리나라 사전 다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전은 크다. 홍자는 크다는 뜻이 대부분. 그런데 일본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크다는 뜻이죠. 굉장하다가 굉장히. 그러면서 바로 밑에 광자가 나와요. 그래서 굉과 광. 넓고 크고 넓다는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익자는 우리나라 사전에는 더하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태다, 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돕다 하는 겁니다. 돕는다,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익하다 하는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전에는 이롭다는 건 바로 이자로 나옵니다. 그럼 널리 이롭게 했다는 분석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간은 사람 사이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일본식 해석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았다시피. 그래서 인간은 사람 사이, 인간 사회라고 보통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인간 사회를 크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될 것인가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여러 학자들 많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보이는 다른데 이 제도권 학자들이 홍인간 갖고 연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김영동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북에서 이렇게 김유성 대학인가 나오시고 와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와가지고 그 장교 소인가까지 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서로 어울려 인간 세상을 크게 돕는 인간사다. 그리고 당군 사회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당부다. 환인이 환웅 보고 홍익인간 하라고 한 거는 하라고 했다 하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화문경에 나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하느님이라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 한자로 일신을 우리말로 하니까 하느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로 되는 이념을 심기고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준 박사 저기 아시는 분만 좀 있을 겁니다. 82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홍익 화백제 통일론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익인간은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세이와는 그 홍익인간의 삼도, 즉 실천해야 될 것, 지참되고 근면하고 협동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 거짓말하고 태만하고 법을 위반하고 산재를 위반하는 이런 것을 하지 멀리하는 것, 이것이 제세이와다. 누구나가 그렇게 하는 그 제세이와지 다스린다 이래버리면 왕만 다스리는 거지 밑에 국민들 다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인류의 본능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여덕 선생님 참 언론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국학에 많이 하신 분이 이분도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주역에서 이거 손상 일학 정부에서 밑에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철학자인 최민홍 박사는 딱 이렇게 썼죠. 홍익인간의 뿌리는 한이다. 하나 됩니다. 개체는 전체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기본 뜻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이념으로 처음 선정되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우리 백낙준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더 이상 넓고 더 이상 클 수 없는 최대. 이건 그 당시에 나와있던 늘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타주의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홍익 국가론을 썼던 경기대학교의 이근찬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은 물론 인간세 전체를 넓게 유익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범 박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우주의 본성이 자신과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여기 진리다. 그 속에 정제라는 요소가 정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학과 평화 이상을 실현할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해서 홍익민주주의라는 책을 1992년도에 미국에서 발간을 하셨습니다. 김종서는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담는 그 범위 이제 이렇습니다. 자, 홍익인간은 당군의 건국 이념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천절도 이렇고요. 우리 민족 최대 이것도 국전 아까 얘기 다 했고요. 홍익인간의 의미는 바오로 어울려 하나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고 제세이와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보다는 홍익인간을 즉 이라는 게 홍익인간이라고 보고 인간을 실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어가지고 바로 이거 역사 속의 생명 구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수인정 씨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절 해보니 그럼 무슨 뜻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상황 그 다음에 상황이죠. 그다음 창세 신화에서도 어울리 전통 문화에서도 우리 만들기 우리 나의 한자에서도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라.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는 게 뭡니까?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싸우지 말고 어울려 하나가 되라는 의미다. 이렇게 대강 결론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무한 경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울려서 하나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것만 하고 갔습니다. 정책안도 정책안으로서 우리가 내놓은 것도 있고요. 그 안보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가다가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 그것도 바로 홍익인간, 즉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다 하는 담론을 했던 분이 있어요. 이거 아까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 이게 뭐 배려와 양보 이런 것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서 별로 못했고요. 학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학통일론, 홍익국가론, 체제균형론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이용범주의, 홍익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으로 얘기했고 사실은 홍익민주주의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제가 1988년도 국방대학원 논문에서 홍익민주주의를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건창 씨는 1991년도, 이용범 씨는 1992년도 했더라고요. 저하고 전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책도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 논문을 본 것도 아닌데 하여튼 같은 홍익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책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건 이제 제가 국방대학원 논문을 썼던 것이고요. 요 두 가지는 우리 한배단에서 한배단의 요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배단의 홍익인간 실천 어떻게 했냐? 첫째, 창립 시부터 우리 강령에 이렇습니다. 영광된 결의역사 정립, 홍익인간 이념의 실천, 인류의 평화로운 공영의 기여. 이 세 가지가 우리 한배단의 강령입니다. 그 가운데 홍익인간 이념 실천화정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1989년 여름에 내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실론을 17번에 걸쳐서 개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묶어가지고 정치 변화가 막 있으려고 할 때 1999년 또 2012년 이때 정치 변화가 있을 때 다양성의 조화 홍익민주주의 계속 정치개혁, 홍익민주주의 이념 혁신 이루기 이런 식으로 한배단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소책자는 지금 또 찾아보는 거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제가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홍익인간 남녀를 주관할 것 같습니다. 실론의 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오던 이원 내각제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막 쓴 게 아니고 사회 학자들이 막 쓰는 내용 중에서 분야별로 보니까 홍익인간을 실현한다는 개념으로 목적으로 쓴 게 아닌데 자기들이 이렇게 앞으로 돼야 될 것 같다고 써놓은 것이 바로 홍익인간 이념을 실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창 씨의 주장 이런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이민민주주의가 이 평등과 자유를 각각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이 두 개가 다 섞여서 적당한 선에서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홍익민주주의고 그것이 홍익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에 우리가 5차에 걸쳐서 담론을 하면서 나왔던 홍익인간의 이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거론되었던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